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9번 삽입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68%. 자, 이 문제는 항상 삽입 문제는 세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문법적 결속적이 also가 나왔죠. 이게 뭐죠? 토픽이죠. sim이죠. sim. 자, 지금 여기서 we 나오고 sim 나오고 림이 뭔가요? anticipate, 예상하는 거죠. 뭐가? celebrate을 이용을 하는데 celebrate는 위에 여기서 celebrate을 이용을 했겠죠. 또한이니까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예상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상하다가 나와야 되겠죠. 예상하는 거. 그래야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PQ가 있으면 이 Q를 받고 또 anticipate가 다음 문장에서 내려와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us 아무도 설명 안 하는데 이 us가 나왔고 이 위가 받았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 나왔죠. 당신이 캐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뭐예요? 추측, 예상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5번 하고 쉬운 건데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공부를 여러 번 깊이 차분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 여기서 대조를 찾아야죠. 뭐와 뭐가 대조를 이뤘나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에는 항상 크기가 있고 선명함이 있고 소속이 있다 그랬죠. 오늘은 이 map, 이 govern이라는 아주 친밀하고 쉬운 단어인데 문장에 썼을 때 조금 어색하고 이 크기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자, one way라는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general noun이 나왔죠. 이런 general noun이 나오면 이런 명사가 나오면 이게 무슨 방법이야 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죠. 근데 one way잖아요. 그러면 two way도 있겠죠. 혹은 뭐 three way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이런 것들은 뭐죠? 열거죠. 열거이면서 동시에 대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조의 경우가 들어간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자, one way 보이는 순간 some하고 other 생각납니까? 우리 some other 이거 비슷한 one way가 있고 the other way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대조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물론 나열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stead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one way가 나오고 여기 instead로 나온 거죠. 여기서는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 방법이 나오고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hese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summary nou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these 다음 특별히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경우 이 경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these 혹은 this 이렇게 나온이 나오면 앞에 있는 이것을 딱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도 들어가 있고 내 주장 심리적인 나의 감정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의 특별하고 중요한 그냥 특별하고 중요한 이 특별하고 중요한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항상 정리를 한다는 거죠.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these 문장이 자 also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한 플러스로 뭔가를 더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용이 equal이죠. equal. 여기서는 특별히 you하고 you어가 15번이나 쓰였어요. 특별하게 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보통 위를 쓰고 you로 가기도 하고 you를 쓰고 위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위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가르치는 약간 일반화 경향이 있고 you는 약간 구체적인 당신이라는 구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는 일반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위 그러니까 us를 받고 위로 받은 그냥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온 거죠. 위 나오고 위 나온 거하고 같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은
위 나오면 전체라는 일반성을 가지고 일반화를 주고 유라는 약간 구체성을 좀 두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가 위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 결속장치에는 문법적 결속장치, 어휘적 결속장치가 있다 그러지. 문법적 결속장치 올소가 있죠. 자, 어휘적 결속장치가 이 다섯 번째 이건데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정보를 이걸 old라고 하고 new 하기도 하고 이거를 theme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여기를 given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해되셨나요? 여기 topic 여기를 topic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comment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레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문장에 예를 들어서 P1, Q1이 있으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P1, P1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Q1, Q1, Q1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Q1이 여기서 Q1을 받고 Q2로 가고 Q2를 여기서 받고 Q3가 가는 이러한 시퀀스 이 시퀀스 리니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오늘 특히 예상 논리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 예상이 되는 should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한 김에 could나 would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날씨 예보가 정확하다면 자, 내일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상컨대 비가 올 텐데 비가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상했을 때 추측해 봤을 때 패스할 거야. 패스해야 한다가 아니고 패스할 거야라는 추측의 강도가 좀 세다는 거죠. 추측의 강도가. 논리적으로 결론이 이른다는 뜻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소포 패키지가 shipped 선적됐죠. 어제 선적됐는데 그래서 그 패키지는 도착할 거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상했을 때 도착할 거야. 언제? 금요일까지면. 자, 이번에는 could죠. 그렇게 요 대사를 일부러 쓴 겁니다. 요 so의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무거운 박스를 나는 들어 올릴 것 같은데 들어 올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가능과. 그 다음에 여기는 해야 한다인데 추측의 느낌이 강한 거죠. 추측의 느낌, 권고의 느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추측이고 여기서는 권고, 조언하는 거죠. 그렇게 무거운 박스를 너의 다리를 가지고 한번 들어 올리는 게 어때? 들어 올리면 좋겠는데 어드바이스 하는 느낌이죠. 뭐가 아니라 너의 등으로 하지 말고. 자, 나는 시도했어요. 리프트를 시도했어요. 그렇게 무거운 박스를 도움 없이 내가 시도했다면 나는 아마 추측이죠. 추측. 아마 미래에 아마 내 등을 다칠 거야. 근데 이제 얘가 과거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내가 들어 올렸다면 도움 없이 들어 올렸다면 아마 다쳤을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추측. 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자, 이제 given before new principle 이게 뭐냐면 한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을 given information, 그러니까 old information이라고 하고 여기를 new information이라고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눈다는 거죠. 이 이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주장을 한 거고, 자, given before new principle인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given information, 그 다음에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가 한 문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정보, 이 given은 알려진 정보, 즉 위에서 나왔던 정보. 자, 그 다음에 이전에 몰랐던 정보, 요거는 몰랐던 정보라는 거죠. new. 자, 이해되셨죠? 자, 그거를 topic comment structure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topic comment,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topic 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comment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opic comment 구조다. 혹은 given before new principle. 여기를 given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new라고 하기도 한다 해서 given before new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뒤에는 come first는 여기 first 첫 번째로 나오고 여기가 뒤에 last로 나온다. 뭐가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정보는 됐나요? 그래서 old or given 정보는 first에 나오고 new information은 end에 나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문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문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자, 이 한 문장이죠. 이 한 문장에서 이쪽이 choose where to sit in a library가 나오고 여기가 바로 다음 문장이 the choice of seat 이렇게 나온 거죠. in a library. 자, 이해됐나요? 이거 앉다가 seat로 왔고 뭐죠? choose가 choice를 이렇게 본 거죠. 또 이게 이제 old가 됐죠. 이게 old고 이게 new인데 이 new 정보가 나와가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old가 되니까 이미 알게 됐잖아요. old 정보가 이 seat의 선택이 다른 사람, 방에서의 다른 사람 이게 이제 방에서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 자, several ago에 자, 이게 several ago에 이게 스코티가 있는 거죠. 스코티가 있는 어인 거 보니까 새로운 정보지 않습니까? 스코티가 있는데 he 이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all 여기가 또 all the farm dog 그러니까 모든 그런 농장의 동물 그 개들이 나왔죠. 또 다음 문장 because 나와서 they 이렇게 받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 certain animal이 되고 또 새로운 정보인 여기가 certain animal이고 또 새로운 문장 that 해가지고 a white 여기가 white로 된 스트라이프로 된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자, 논문 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학술지에서 이 제목 그러니까 Semantic Progression Pattern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제목을 준 거죠. 자, 보면 이론 Theme and Rim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Thematic Progression의 Pattern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Theme and Rim 구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할리데이 옛날에 1973년도에 제안을 해서 한 문장이라는 것은 나눠져요. 뭘로? Theme과 Rim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Theme은 스타팅 포인트. 여기 Theme과 Rim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스타팅 포인트. 얘가 스타팅 포인트이고 Rim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디스코스 이 대화의 핵심 콘텐츠이다. 그리고 theme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려진 정보. 여기는 the known 알려진 정보고요. information이고 rim은 new information이다. 그죠? 알려지지 않는 이쪽은 unknown information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필요한 부분만.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 스트럭처 프레임워크가 이 사람은 페러럴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P1, Q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P1이 그대로 P1으로 내려오고 Q는 Q2로 가고 P1이 P1으로 내려오고 이걸 Q3로 가는 이런 패턴을 패러럴 패턴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첫 번째 패턴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continuation 패턴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Q1인데 이렇게 Q1 받고 Q2 자, Q2 받고 Q3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는 T1이 R1인데 이렇게 R1이 T2의 자리에 R1이 갔다는 거죠. T3 자리에 R2가 왔다는 얘기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저는 이제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케이스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자, 3번 케이스는 이 P1, P2, P3가 있는데 이제 Q1을 그대로 이렇게 Q1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받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거를 컨센트레이트 패턴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명명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크로스 패턴이라고. 크로스 패턴, 여기는 RRR을 썼고 이렇게 1, 2, 3, 여기는 이제 P1, Q1, P2, 이제 원래는 Q2, P3, Q3인데 P1을 받아버린 거죠. 여기서 P1을. 그리고 여기서는 P2를 받은 경우, 역으로 아까 뒤에서 받은 것을 저는 많이 이 두 번째 케이스의 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해되셨죠? 네, 이런 패턴이 있다. 그래서 조사를 쭉쭉 해봤더니 이러하더라. 결론이 시밍과 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자, 페럴 패턴 아까 1번이었던 거, 그 다음 2번이었던 거, 그게 자주 쓰인다. 그리고 명확한 구조와 풍부한 내용을 제공한다. 명확한 구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강한 logical and strong reliability, 읽힘성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이론적 기반 토대 아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를 항상 보시면 세 가지 힌트가 있죠. 앞에 뭐가 올까, 뒤에 뭐가 올까.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문법적 결속 장치. 그렇죠? 문법적 결속 장치. 그 다음에 어휘적 결속 장치인 자, 이 문장은 여기가 위가 나왔고 셀레브레임을 또한 이용하니까 여기까지가 셀레브레임을 이용한 거고 여기는 예상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 뭐가 셀레브레임이 예상하는. 그럼 위의 문장에 이쪽에서 us가 나왔죠. 여기 보면 us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us를 받고 그다음에 예상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주겠지. 이 문장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보니까 당신의 셀레브레임이니까 여기서 셀레브레임을 받았으니까 P1 여기를 이제 P2라고 하면 이 P2를 받고 예상하는 것이 여기 예상하는 거 Q2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너의 셀레브레임이 너에게 너가 캐치할 수도 있다. 너가 캐치할 수도 있어. 볼을 그 다음에 너가 충돌할 수도 있어. 해서 추측을 얘기한 거죠. 추측. 그러니까 예상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된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이제 한 문장씩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시게요.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one way 나오면 선생님은 thank you 그러죠. 그럼 two way, three way, 혹은 the other way, 혹은 이거 외에, 그러니까 one way라는 some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그렇죠. 다른 거죠. 여기서는 이제 instead로 쓰였는데 선생님이 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some others 이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one way를 또 설명하겠죠. 당연히 어떤 건지 또 다른 way도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소뇌를 이용한다는 거고 여기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 소뇌는 awareness 생각납니까? awareness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떠올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intuition, 직관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생각나야 돼요. 손에. 그 다음에 alert 생각납니까? 빠르게 alert 이렇게 긴장 상태에서 이해하는 거, 빠르게 이해하는 거, 요 세 단어가 요 손해하고 꼭 연결을 돼야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말씀드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손해를 이용하는데 손해가 뭐예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 날아가는 볼을 캐치하는 거죠. 미분 방정식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손해를 이용해서 계속 트라이 해보고 에러를 잡고 또 에러가 생기면 다시 또 트라이 해보고 에러를 해보는 이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refine 굉장히 계속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refine 하는 것이 있죠. 그쵸?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거 피드백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는 거. 이거 heuristics라고 선생님 생각납니까? try and error. 생각나시죠?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손의 역할이고 또한 also 또한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방법, 캐치, 날아가는 공을 잡는 한 가지의 방법은 이다. 푸는 거예요. 모든 미분 방정식을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나왔죠? 여기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 트래젝토리 궤적, 세러벨리엄은 소뇌, 꼭 알아야 돼요. 소뇌. 자,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자 보시면 볼의 궤적, 우리가 전쟁에서 상대방의 포탄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미사일이 이게 날아가서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맞추는 거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cm만 차이 나도 이게 부딪히는 것이 에러가 나면 못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거의 없게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궤적을 완벽하게 계산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carbon. 오차 없이 지배했다는 표현을 더 쓴 거예요. 이해되나요? 계산한다는 뜻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계산한다. 볼의 궤적을 계산하는 모든 미분 방정식으로 풀는 것이다 라는 건데, 왜 하필이면 거번을 썼냐면 이것이 오차가 없게 만드는 걸 쓰기 때문에 거번, 지배하다, 우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번, 지배하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볼의 궤적을 지배하는, 1mm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지배하는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다. 자, as well as 뭐뭐임에도 또한이라는 뜻이요. 또한 너 자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거예요. 볼의 궤적, 이게 포탄이라서 보면 포탄의 궤적과 내 미사일의 궤적,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자신의 움직임. 여기는 이제 야구공을 예를 들면 야구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우리의 팔이 이렇게 가서 잡아야죠, 그렇죠? 이런 움직임, 너 자신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볼의 궤적을 govern, 계산을 완벽하게 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예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동시에 리포지션, 위치를 다시 잡는 거예요. 너의 몸의 위치를 다시 잡아요. 뭘 근거해서? 그렇죠. 그와 같은 계산 뭐예요? 그와 같은 계산 미분 방정식의 계산을 근거해서 너의 몸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원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웨이. 자, 이제 다른 거에 나와요. 이제 불행히도, 자,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았죠. 너가 differential equation solving device, 너의 뇌에 equation solving device, difference,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의 뇌에서는 미분 방정식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자, 그래서 자, 대신에 이게 이제 다른 웨이죠. 이거를 the other way, 다른 방법은 뭐냐? 너가 풀 수 있는데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simpler, 더 쉬운 problem, 이게 new 정보죠. 그러니까 이게 old의 정보죠. 이게 new의 정보고. 자, 이해됐나요? 좀 더 자세히 끊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서 U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의 몸을 재위치시키는 것이 U고, 디퍼런셜 이퀘이션 장치가 너의 뇌에 없는 것은 새로운 정보죠. 그쵸? 그리고 또 instead 대신에 U 나왔은 건 P가 그대로 온 거죠. 그리고 푸는 거죠. 간단한 방법. 이게 또 새로운 정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글로브를 가장 효과적으로 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볼과 너의 바디. 볼이 이렇게 날라올 때 나의 바디를 어떻게 사이에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글러브를 놓는 거. 이게 simpler 어예요. 새로운 정보. 이게 new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P1이라고 가정하면, 자, 이게 P1이고 Q1이 있잖아요. Q1에서 너의 몸을 조정하잖아요. 그럼 Q1을 받은 거죠. 불행하게도 Q1을 받았다기보다는 Q1을 받은 거죠. 여기서 Q1, U가 받았죠. U로. 여기서 U가 조정하는 거, 너의 몸을 조정하는 것이 U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는 디퍼런시에이션 장치를 너의 뇌가 갖고 있지 않던 거죠. Q2가.
그리고 그래서 대신에 you, 여기서 you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걸 받은 거죠. 여기 있는 걸 받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 간단한 어이니까 새로운 정보, 간단한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거는 글로브를 놓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볼과 너의 바디 사이에.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자, 간단한 방법이 바로 뭐냐? 이거다. 소뇌다. 이거죠. 소뇌. 우리가 뇌가 있으면 아주 깊이 있는 요 소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거 말고 깊이 있는 그 소뇌는 가정합니다. 뭘 가정하냐? 너의 손과,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는 볼과 바디였잖아요. 이걸 좀 바꿨죠. 왜냐면 너무 똑같이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너의 몸과 볼이, 자, 슈들이 배웠죠. 논리적으로 보니까 나타날 거라는 거. 논리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돼. 자, 동일한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날라오는데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안 만나잖아요. 이거는 동일한 상대적인 위치죠. 한 번 했을 때, 자, 이번에 두 번째 했을 때는 이걸 이렇게 맞추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캐치를 할 때마다 각 캐치의 목적을 위해서 비슷한 상대적인 위치로 이 소뇌가 너의 몸과 이 볼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결론이 보이게 추측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소뇌는 assume, 추측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너의 손과 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비슷한 상대적인 위치들에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게 이 소뇌가 생각하는 거예요. 매 캐치마다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처음에는 손을 여기다 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볼이 날라올 때 상대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손을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예요. 너의 손과 볼이 should 나타내지게, 결론이 되게. 이해됐나요? 결론이 되게. should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측,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예상대로. 자, 예상, 추측, 논리적인 귀결. 그렇죠. 내일 비가 올 텐데 아마 패스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소원에는 assume, 아마 추정할 거예요. 추측할 거예요. 뭐, 너의 손과 볼이 비슷한 상대적 위치들에 나타나지게끔 추측할 거예요. 매 캐치할 때마다. 자, 그래서 볼이 너무나 빨리 드라핑 돼요. 그리고 너의 손은 보여요. 어떻게?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뭐냐? 이 중에 그게 그죠? 셀레브리엄이죠. 이 소뇌는 너의 손을 더 빨리 움직이게 명령하고 뭐하기 위해서? 매치하라고. 요거는 비슷한, 그렇죠? 퍼밀리어, 익숙한 상대적인 위치에 매치하도록.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이 소뇌가 계속해서 refine 하는 거죠.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맞춰보고 비슷한 위치, 상대적인 위치에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되면 얘가 지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옛날에 익숙했던 거, 이렇게 시밀러 비슷했던 거를 익숙했던 그런 상대적 위치에 맞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정하고 피드백하고 휴리스틱스 하는 거죠. 에러가 생기면 다시 시도해보고 트라이 해보고 에러 해보고 트라이얼 해보고 시도해보고 에러 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셀레브레이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왜 행동들이겠어요? 그렇죠. 퍼밀리한 위치에 각 매치할 때마다 비슷한 상대적 위치에 나타나게 하고,
또 빠르게 매치하도록 익숙한 위치로 보내는 이런 행동들, 리파인한 행동, 피드백들 하는 행동, 휴리스틱스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 셀레발리엄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은 자, sensory, 자, 감각적 인풋이 muscle movement, 이런 근육 움직임에 매칭되도록 매번 자, 현실 세계에서 산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거를 종이에다가 매칭해서 축척을 줄여 가지고 여기다가 그려 놓잖아요. 이걸 매칭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매칭하다. 그래서 맵이 매칭하다를 애우는 게 아니라 맵의 기본적인 뜻에 더 크기가 커진 거죠.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해볼게요. 자, sensory input, 그러니까 감각적 인풋이 근육의 움직임을 대칭되도록 매치되도록 라는 뜻이죠. 이렇게 매치가 와야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매치되도록 셀리브레임에 의한 이런 행동들. 다시요. 센서리한 인풋이 근육 움직임. 이게 뭐예요? 신체 조절 능력이죠. 신체 조절 능력.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신체 조절 능력, 이것도 신체 조절 능력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한 블럭이 되는 거죠. 한 블럭이. 정확히 표현하면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은 내용이죠. 이게 한 블럭이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네. 자, 다시 보시면 센서리한 정보가 근육 움직임에 매치, 대응되도록 이 소뇌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들은 자,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거죠. 볼을. 뭐 없이, 푸는 거 없이 어떠한 디퍼런셜,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없이 공을 잡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잡게 만들어줘. 뭐가? 손에요. 이런 행동들이 뭐예요? 이런 피드백 해주고, 그렇죠. refine 해주고, 조정하고, 이런 신체 조절 능력. 좀 어려운 말은 heuristics. 이게 잘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4번에 왜 못 들어갈까요? 여기 또한이잖아요.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이게 celebrate이죠. 이 세 개가 다 이게 연결됐잖아요. 다. 이 블록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이 행동들 때문에, 이 행동들이란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 familiar한 익숙한 위치를 매치시키는 행동, 그죠? 비슷한 상대적인 위치를 매 캐치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조정하는 행동, 그쵸? 이런 행동들은 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안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너의 celebrate는 너가 또 캐치도 할 수도 있지만 너가 아마 부딪힐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tell은 알려주다죠. 알려주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는 여기 보면 us 나왔잖아요. 우리가 볼을 미분 방정식 없이 캐치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셀레브레움을 이용해요. 셀레발리움을 이용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예상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무엇과 같을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자,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때문에 행동입니다.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지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예요? simulate죠. 실제로는 하지 않고 모의시험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simulate. 모의실험하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5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 5번에 들어간 이 문장과 이 문장에 하나의 블럭이 있는 거죠. 이 also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소뇌가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림을 그리면 얘가 one way, 하나의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고 하나는 cerebellum을 이용했는데 신체 조절 능력,
신체 조절 능력, refine하고 feedback하고 heuristics 이 하나와 also 또한 무슨 능력? to anticipate한 능력. 여기 예상하는 능력. 됐나요? 네. 그래서 너의 cerebrum은 너에게 알려줘요. 너의 cerebellum은 너가 볼을 잡을 수 있지만 너가 부딪힐 수 있어. 뭐와? 또 다른 플레이어와. 그래서 아마도 너는 해서는 안 돼. 여기서는 뭐예요? 충고죠. 충고.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캐치하는 행동, 볼을 잡으려는 행동, 쿠드 캐치하려는 행동을 take 해서는 안 돼. 이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라고 충고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should 나왔을 때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 추측이 되는 거 어디 있었죠? should 여기는 아니네. should 아까 appear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너의 손과 볼이 당연히 비슷한 위치에 보이게 하는 것. 결론이 보이게 하는 것, 추측. 아마 보일 거야. 이런 뜻이죠. 이런 위치에 이런 손이 나타나야 할 거야. 나타나야 할 거라고 얘가 추측하는 거예요. 자, 됐죠? 이 should, 좀 어려운 should였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의 가장 큰 글의 단서는 여기 one way였고, 그 다음에 instead였죠. 자, unfortunately 이것도 중요했고, instead, so, instead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측하는 능력, 이 cerebellum은 예측 능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신체 조절 능력이었죠. 그러니까 refine하고 feedback을 계속하고 feedback 그다음에 trial 이렇게 시도도 하고 에러가 생기고 또 시도하고 에러 생겨서 조정하는 거 이걸 heuristics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핵심이었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트랜지션 시그널에서 이제 as well as one way unfortunately, instead, so, also 이런 거, these simple action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 summary 나온 정리해 주는 거 요거 위의 내용을 정리해 줬다는 이 문장이 이거 나오면 절대 결속이 대단히 결속이 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대조였죠. 대조는 뭐가 대조입니까? 그죠? 미분 방정식 손해를 자, 다시 쓰면 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과 손해를 이용하는 것이 있었죠. 이렇게 미분 방정식 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one way였고 이게 instead였고 자, 그 다음에 also가 붙어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트랜지션을 받고 대조 받고 이 글은 텍스트 구조가 A 플러스 B 구조가 되는 거죠. A, B. 자, 됐죠? 자, synonym, near synonym 보겠습니다. solve 모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볼의 궤적을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푸는 거. 그 다음 또 푸는 거죠. 어떤 미분 방정식을, 그 다음 differential equation solving 장치. 이것도 같은 뜻을 쓰였어요. 정말 잘 만들었죠. 자, A 부분이고, 너의 몸을 재위치시키고 글로브를 갖다 놓죠. 가장 효과적으로 볼과 너의 손 사이. 이게 뭡니까? 조절하는 거죠. refine 하는 거죠. 계속해서 피드백 하는 거죠. 우리 몸에 피드백. 그 다음에 점점 빠를 때, 그 다음에 캐치 볼을 잡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매치 시키는 거예요. 매치. 그렇죠. 대응시키는 거. 이 인풋, 센서리 인풋과 근육을, 그 다음에 크래쉬. 부딪힐 거, 다른 플레이어 부딪히는 거. 자, 그 다음, repetition. 자, 반복. salve를 ing 붙여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렇죠. 굴절시켰다. 그렇죠. 액션 있고, actions 3번 나왔고, cerebellum 4번 나왔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 equation. 이게 이제 방정식이고요. differential. 여기서 이제 미분으로 쓰였고요. 캐치 4번 나왔고, hand, move, movement.
자, 이거는 파생되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어휘는 자, 굴절시키고 파생시킨다 이거죠. 자, inflection 시키고 derivation을 시키는 거죠. derivation 이거 시키는 거예요. 굴절 파생시킨다는 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의미적으로 유어가 15번 나왔고요. 이거는 쉽게 위가 us로 위로 받은 가장 쉬운 케이스가 나온 거고, 보통은 위가 유로 가기도 하고 유가 위로 가는 거죠. 왜죠? 이거는 구체적인 거고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our, us, it, them, those, these 이게 뭐야? 서머리 나온 자, these 서머리 나온 이거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 세르벨럼으로 푸는 거. 자, 주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르벨럼 소뇌의 효율성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부터 인투이션 액션 이게 뭐죠? 소뇌죠. 그래서 제가 소뇌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뭐였어요? alert 그 다음에 awareness 그렇죠? 뭐 인식하는데 빨리 이해하는 거 이건 빨리 이해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배웠지만 뭐 신체 조절 능력, 예측 능력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요거 awareness의 약간 반대 개념이 consciousness라고 그랬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그 케이스는 나르는 볼에 관한 케이스에 있어서의 이런 인투이션, 여기 인투이션 빼본 뻔했네요. 인투이션. 자, 그 다음 소뇌, 셀러벨럼의 자, 브릿지 잘 봐요. 갭을 연결해 주는 거 뭐예요? 인지와 액션 사이에 그런 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체 조절 능력.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